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쉐보레의 소형 SUV인 트레일 블레이저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레일 블레이저가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었는데요. 연식 변경이 되면서 달라진 포인트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본편에서는 정말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외장 컬러가 여태까지 없었던 신규 컬러가 도입이 되었거든요. 바로 모카치노 베이지라고, 이게 팬톤 아시죠? 막 올해의 컬러 뭐 선정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보통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아무튼 팬톤에서 올해의 컬러 무슨 뭐 베이지 컬러가 있어요. 그 컬러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라고 합니다. 아무튼 요게 쉐보레 차량에 들어가지 않았었던 진짜 신규 컬러거든요. 여태까지 없었던. 그래서 그런지 조금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컬러 같은 경우는 RS,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RS 트림이거든요. RS에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트림이 조금 간소화가 되었어요. 기존에는 4개 정도가 있었는데 현재는 트림이 3가지로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트림이 프리미어가 있고, 그 다음에 RS, 그리고 액티브 아시죠? 약간의 오프로드를 곁들인 갈 수 있는 그 트림이 한정판으로 조금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두 번째, 이게 연식 변경이 되면서 두 번째로 달라진 점이 있는데, 액티브가 한정판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장 컬러가 피스타치오 카키 컬러가 있거든요. 이 트블이 2년 전쯤인가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도입이 되었다가 잠깐 없어진 컬러거든요. 그 컬러가 다시 부활이 되면서 액티브 트림에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트림이 가장 비싸거든요. 그 트림에서는 피스타치오 카키 컬러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택이 아니고 그냥 답정 넣어줘. 너는 이거를 타야 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달라진 점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격이 동결이 되었어요. 2023년에 이 트레일 블레이저가 페이스 리프트가 되었는데 그때랑 가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그래서 신형 2026 트레일 블레이저는 2,737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RS 트림에 AWD 4륜구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옵션이에요. 4륜구동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에 또 에이다스 보강, 또 프리미엄 패키지라고 뭐 전동 트렁크 프리엔즈 있잖아요. 발로 탁 하면은 열리는 거, 그거랑 뭐 무선 충전 등등이 들어가 있어서 풀옵션 차량입니다. 풀옵션 차량 기준으로 차량 가액이 3,800만원대입니다. 조금 비싸다라고 느껴지죠. 뭐 요즘 뭐 차량 가격이 다 비싸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2년 전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트레일 블레이저 페이스 리프트가 2년 전이랑 지금, 그러니까 2023년이랑 2025년이랑 비교하면은 그동안에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물가 상승률이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는 선택지가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에는 트블이 진짜 비싸게 느껴졌거든요. 아무튼 이 트레일 블레이저는 파워트레인이 한 가지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1.35 가솔린 터보 엔진에 또 이제 미션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AWD를 안 넣으면은 CVT 무단 변속기 들어가고요. 이 AWD 4륜구동을 넣게 되면은 자동 9단 변속기가 탑재가 됩니다. 저는 자동 9단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 트블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트레일 블레이저는 1.35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통수가 3기통입니다. 쉐보레 그룹에서 이게 경차를 제외하면은 3기통의 차량을 좀 잘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과거, 지금은 단종이 되긴 했지만 말리부 아시죠? 중형 세단. 말리부에도 3기통 엔진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타봤을 때에도 얘가 3기통인가 싶을 정도로 3기통 치고 정숙도라든지 진동, 그리고 출력에 있어서도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요 3기통 엔진을 만드는 노하우가 담겨있는 브랜드라서 그런지 확실히 4기통의 동급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막 천지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난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출근 시간이고 또 강남 한복판이라서 엄청 막혀요. 엄청 막힙니다. 그래서 달릴 수는 없지만 방금 전까지는 제가 이제 톨게이트로 오느냐고 고속주행을 조금 했었는데, 고속주행을 했을 때 이 3기통 엔진 특유의 진동과 소음들이 아무래도 좀 실내에 유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뭔가 으르릉거리니까 감성마력이 좋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저는 6년이 넘게 정말 몇백 대의 차량을 맨날 타보고 사실 제 자차보다 이런 시승차를 탈 때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 차량을 매주 다른 걸 타고 이게 내공이 이만큼 쌓여있다 보니까
좀 이 장단점들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3기통 치고 잘 만든 차량인 건 맞지만 3기통이 4기통보다 좋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3기통 특유의 진동 소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특히나 고속주행을 했을 때에도 얘가 출력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에도 그냥 소형 SUV다운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넉넉하느냐 아니면 쥐어짜느냐의 차이인데, 트레일블레이저에 들어가는 1.35 가솔린 터보 3기통 엔진은 쥐어짜내는 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진 않아요. 이 스로틀을 끝까지 밟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가뿐하게 움직인다고? 얘가 이렇게 스피디하게 움직인다? 라고 놀랄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밟았을 때에도 진짜 잘 나갑니다. 정말 잘 나가요. 근데 이 엔진이 힘이 넉넉하다라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막 쥐어짜내면서 으아! 하고, 제가 요즘 또 이제 대형 트레일러 영상을 계속 이제 올리고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힘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막 생각보다 연약한 편에 속하게지고, 아무튼 간에 그 대형 트럭을 막 핸들을 계속 이렇게 돌리니까 막 체력이 계속 떨어지고 힘들고, 그런데 얘가 그럽니다. 달릴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엔진이 조금 힘들어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고속주행보다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는 4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4륜으로 가고 싶을 때에만 요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면은 4륜으로 가고요. 나는 뭐 굳이 4륜으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하면은 그냥 2륜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동력이 FWD고, 여기서 요 버튼을 클릭하면은 AWD로 전환이 돼요. 정확히 말하자면 스위처블 AWD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여름철이고 뭐 구동력을 크게 필요로 하는 조건이 아니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4륜 구동을 굳이 넣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지금이 겨울이었으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륜 구동을 넣으면 미션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트블은 기본적으로 무단 변속기를 채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4륜 구동을 넣으면 미션이 9단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실제로도 조금 더 뭔가 진보된 미션, 좀 더 고급스러운 미션이라고 꼽는다면은 저는 무단 변속기보다는 자동 9단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무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막 무단 변속기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주행을 해보면 변속 충격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변속이 진행이 되고, 또 연비도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는 차량들이 좀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만든 변속기라서 그런지 동일한 조건에서 무단이 들어갔을 때 연비가 잘 나옵니다. 실제로도 뭐 AWD가 묶여 있어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트레일블레이저가 이제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는 차량과 9단 변속기가 들어가는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연비가 1km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반면에 자동 9단의 장점이 무엇이냐 한다면은, 일단 고속 한계치가 조금 더 좋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엔진이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차이점을 크게 느낄 수는 없긴 하겠지만, 무단 변속기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꼽는다면은 고토크를 얘가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잘 보시면은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마력과 토크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출력의 차량들 위주로 들어가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높은 파워 있잖아요. 높은 출력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무단 변속기가. 근데 트레일블레이저는 얘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마력이 150마력대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굳이 자동 9단을 안 넣어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이게 AWD가 옵션으로 꽤 비싸거든요. 200인가 300인가 추가가 돼요. 아무튼 그 정도를 추가를 하기 때문에 무언가 좀 더 프리미엄을 느끼기 위해서 변속기를 다른 거를 넣어줌으로써 좀 차별화를 두지 않았나 라는 저의 뇌피셜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동 9단이 들어가면은 고속 한계치가 조금 더 높아지고, 또 엔진이 다른 게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고출력을 좀 더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따로 촬영을 하진 않았지만, 이거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의 트블, 그러니까 이 자동 9단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도 시승을 해보긴 했거든요. 무단 변속기 들어가 있는 거. 근데 변속감의 차이에 있어서는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비슷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 트레일블레이저 살만한 것이냐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좀 취향을 타는 차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소형급으로 오면은 선택지가 조금 다양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탔었던 르노의 아르카나도 있고, 또 기아의 셀토스, 현대 코나, 또 요즘은 약간 좀 판매율이 주춤하긴 하지만 KGM의 티볼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입으로 보자면 더 많잖아요. 아무튼 국산으로만 봤을 때 가격대가 살짝 높은 편이긴 합니다, 트블이. 그래서 B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기시는 소비자들이 좀 더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트레일블레이저는 가성비로 다가가면은 실망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지는 차량인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도 이 국산 소형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지금 저는 풀옵션을 탔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다른 브랜드의 소형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단점을 찾자면은 일단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쉐보레의 약간 종특이라고 할까요? 일단 오토홀드가 없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보통 이런 소형 SUV를 타신다면은 고속주행보다는 시내주행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국은 보시다시피 진짜 막히잖아요. 도로가 다 막힙니다. 달릴 수 있는 데가 얼마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오토홀드의 부재가 조금 크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 요즘 소형차들, 경차들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트레일블레이저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습니다. 옵션으로 안 넣었냐고요? 그냥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서의 감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느껴졌고요. 그 외에도 기본 인포테인먼트 있잖아요. 인포테인먼트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능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기능을 제외하면은 좀 뭔가 다양한 이런 인포테인먼트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졌고요. 또한 기본 내비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무선 폰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애플 카플레이를 띄워둔 상태거든요. 물론 무선 폰 프로젝션을 사용을 하신다면 불편함은 크게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핸드폰 내비를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은 일단 선택지가 없다는 거죠. 기본 내비가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풀옵션이라 가지고 ADAS가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급 소형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주행보조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특히 차선 인식률이 떨어져서 뭔가 이 선을 넘어갈 듯 말 듯 스릴을 즐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스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이 HUD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HUD가 있으면 운전할 때 편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좀 그게 없어진 것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동급 소형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느냐?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옵션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느낀 거지, 이제 자동차의 근본적인 성능이 있잖아요. 주행 감각, 주행 질감, 뭐 승차감, 이런 것들은 또 오히려 동급 소형 SUV라고 비교했을 때 완성도가 조금 높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옵션을 많이 발라서 좋게 느껴지는 차량들이 있고, 그냥 기본 하드웨어 퀄리티가 높아서 좋게 느껴지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트레일블레이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옵션은 비록 약간 떨어질지언정 기본기가 탄탄한 차량이다 보니까 또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러한 차량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소형 SUV 급에서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진짜 없습니다.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있어도 그냥 일반적인 선루프인데, 얘는 뭔가 중형 SUV를 탄 것처럼 파선이 그냥 착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넘사벽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훤히 다 보여서 너무 좋아요. 확실히 요즘은 여름이라서 너무 덥습니다. 제가 야외에서 촬영할 때 진짜 땀에 막 쩔어 있거든요. 약간 장아찌처럼. 오늘은 외부 온도가 오전이라서 그런지 섭씨 영상 31도인데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이 쉐보레 차량에 들어가는 이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의 발열이 조금 심한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만지면은 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가스불을 딱 켜고 후라이팬을 딱 얹었을 때 지글지글 되기 이전? 그러니까 딱 후라이팬을 만졌을 때 열기가 쫙 올라오면서 이 정도면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온도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작동은 잘 없어요. 터치도 스무스하게 잘 되는 편이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